안녕하세요. 대사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6년 전에 할 때는 친구랑 매주 유튜브를 녹화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혼자 하는 상황이고, 또 환율에 매주 그렇게 특이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은 격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제가 환율 전망을 틀렸다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 2월 10일이 있는 이 주에는 맞췄습니다. 저는 1440원대 또는 1430원대로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예측을 했었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케빈 워시 지명이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케빈 워시는 매파가 아니라 재정 확대, 특히 오바마 정부 때 재정 확대를 걱정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양적 완화에 반대를 했었고, 지금은 트럼프가 그렇게 장기 금리를 올릴 매파를 임명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임명했다는 사실과 또 케빈 워시의 성향을 제가 분석해 봤을 때 매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일단 처음에는 시장에서는 매파가 온다, 큰일 났다 이렇게 반응을 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2월 2일에 그래서 환율이 1460원대 중반까지 거의 20원가량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 날에는 다시 하향 안정화가 돼서 1444원대까지 또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계속 달러원 환율이 상승을 했었는데, 이때 있었던 일은 금과 은 선물이 급락을 하면서 이게 이제 증거금 이슈를 촉발하고, 마진콜이라고 하죠. 증거금을 넣지 않으면 본인 포지션이 강제로 최저점에서 청산을 당해야 되는, 그런데 이게 뭐 당시 상황은 워시발 발작이었기 때문에 지금 강제 청산을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돈 되는 걸 팔아서 그걸 넣어야 되는 누군가, 그런 투자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올랐던 한국 주식을 팔고 현금을 마련하려는 세력들이 지난주를 지배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순매도하면서 달러원 환율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당국이 굉장히 불편해할 1470원대까지 올랐었습니다. 이 마진콜적인 상황은 어쨌든 해소가 됐죠. 뭐 금은 또 뭐 비트코인도 6만 달러를 깨느냐까지 얘기가 될 정도로 내려갔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반등을 해서 7만 달러대, 6만 9천 얼마 뭐 이렇게 안정을 찾아갔었고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였죠. 워시는 매파가 아니니까요. 이게 정말 놀라웠는데, 2월 5일에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5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때가 사상 최대 규모였고, 그 다음 날도 굉장히 많이 팔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이거를 동학개미들이 다 받아줘가지고 주가 자체는 이번 주에 5,500을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고 받은 원화를 달러를 사서 나가서 어디인가 증거금에 받겠다는데, 그럼 환율은 좀 오를 수밖에 없었던 워시발 발작이 2월 첫째 주를 지배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2월 9일에 시작한 이번 주에는 일본 조기 총선이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당시에 자민당이 과반수가 안 됐었기 때문에 하원이죠,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했었고, 그게 지난 일요일에 있었는데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3분의 2 의석을 확보해버렸습니다. 개헌선을 돌파한 건데요. 간단히 제가 알아본 바를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개헌을 하려면 하원인 중의원에서 3분의 2, 그리고 상원인 참의원에서도 3분의 2를 확보를 해서 발의를 한 다음에 국민투표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일단 하원은 3분의 2가 확보가 된 거고요. 그런데 상원인 참의원의 경우에는 절반씩 선거를 하는데 임기가 6년 임기고 22년에 선거를 했고 25년에 선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리가 해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2년에 당선된 사람들에 대한 다음 선거가 2028년에 있을 예정이니까 아직 2년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개헌까지는 다카이치의 인기가 계속 유지가 돼야지 될 거고, 뭐 중의원을 통과했을 때 참의원 야당 의원들이 어떤 압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자민당이 혼자서 개헌을 추진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이런 전쟁 가는 국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민감할 수가 있으니까 알아봤었고요. 그래서 자민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다카이치는 원래 적극 재정 부양, 또
엔화 약세, 금리 인하 이런 거를 좋아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달러에는 뭐 다시 160까지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 이제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는 말이 있듯이 엔화를 그래서 소문에 팔았는데 막상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달러엔이 하락,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뭐 화요일까지는 그럴 수 있지,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야 되니까 엔화를 사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기존의 달러엔 상승, 엔화 약세에 걸었던, 베팅했던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이제 해야 되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달러엔이 계속 빠졌네요. 달러엔은 157대에서 152대까지 일주일 내내 아래로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출 경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엔원 환율이 수출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이고, 양쪽 당국이 뭐 서로 신경을 쓰고, 뭐 그보다도 일단 트레이더들이 엔화가 강세면 원화도 사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따라다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참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엔 환율이 빠지는 상황에서는 달러원 환율도 일단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증거금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면서 외국인들은 코스피 순매수로 이번 주에는 대응을 했습니다. 특히 2월 12일에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3조 원 규모 순매수, 지난해 10월 2일 이후에 최대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토요일 새벽 뉴욕장 마감 달러원 환율은 1441원에서 1442원까지 좀 반등을 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중요한 지표들이 또 여러 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가 발표가 돼서 이것은 달러 강세 재료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 고용지표는 옛날에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그때는 되게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업률 또 고용자 수가 굉장히 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통화정책에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웃긴데, 자, 1월에 고용자 수가 13만 명이 늘어났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합인포맥스 기사를 보시면 미국 작년 비농업 신규 고용,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한 달 동안 지금 13만 명이 늘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1년 내내 2025년에 58만 4천 명에서 18만 1,000명, 그러니까 1월이 13만인데 한 해 내내 18만 명만 늘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대폭 하향 수정이 됐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이 지표는 이제 신뢰성을 상실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좋았지만 달러의 강세를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소매 판매입니다. 여기는 제조업은 별로 강하지가 않고 비제조업, 서비스업이 중요하죠, 미국 경제에서는. 그래서 소매 판매가 중요한데 2월 10일에 나온 소매 판매가, 사실은 금요일에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거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고 2.5 요 정도라서 계속 내려오는 추세고, 결국 연준의 목표치인 2% 인플레이션에 근접해가는 게 아닐까, 이래서 달러 약세 재료,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소매 판매가 깜짝 쇼크인데요. 0% 전월 대비 안 늘어났다.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보합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0.4% 증가였는데 안 늘어났으니까 12월에 미국 국민들이 11월 대비 소비를 늘리지 않았네? 이렇게 되니까 약간 미국 경제 둔화에 대한 걱정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달러 약세 재료죠.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환율을 예측을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각국의 금리이다 보니까 금리를 자세히 보는데, 미국 금리는 최근 들어서 계속 국채 수익률 기준, 시장 금리 기준으로는 하향되는 추세고요. 일본은 다카이치가 재정 정책을 확 펴면 재정에 문제가 생기니까 일본 국채를 별로 안 사고 싶고 팔고 싶을 거잖아요.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거니까 한참 오르다가 최근에는 엔화가 왜 이렇게 강세인가를 보다 보니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고요. 다카이치 적극 재정에도 예상 밖 엔화 강세, 정책 변경 관측도, 이런 2월 13일 기사입니다. 일단 아사히 신문의 분석인데, 엔달러 환율이 예상 밖 행보를 보이는 데에는 미국 경기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해설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치 못한 정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고, 그 영향으로 엔달러 환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고요. 이런 상황이어서
엔이 중요했는데 걱정했던 엔화 약세 160엔을 돌파하는 이런 달러엔 강세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달러원 환율도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대외 상황,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여기는 뭐 고용 지표는 이제 못 믿겠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2%, 인플레이션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 일본도 빅 이벤트였던 총선이 해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달러 강세가 지속되기는 지금 어려운 대외 환경에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케빈 워시가 매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의회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외 환경 중에 하나죠. 워시의 발언. 그런데 지금 기사가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청문회라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고, 현직에 있는 건 아니고 지명자 신분이니까 언론 노출은 좀 안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서 전 너무 빨리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듣고 싶은데 아직 그런 기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일정이 잡혀야 청문회를 할 텐데, 지금 미국 상원에서는 여기 은행위원회라는 게 있고 여기서 청문회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공화당의 상원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원 기사고요. 파월 수사 종결 전까지 연준 인준 없다 재확인. 틸리스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은 워시를 지지하지만 파월에 대한 형사 수사를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일정을 안 잡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빨리 워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분이 맡고 있고, 이분은 아마 연준은 독립적이어야 된다. 파월이 지금 수사를 받는 거는 연준 건물을 리노베이션을 하는데 엄청 돈을 많이 썼다는 이유로 거기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니 100년인가 된 건물을, 100년 넘었나 뭐 그런 건물을 개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그걸로 수사를 한다는 게, 이건 사실 촉발된 게 트럼프가 파월 의장 금리 내려라 이렇게 압박을 하다가 너 그러면은 깜빵에 넣을 거야 뭐 이렇게 진행이 돼서, 사실 누가 봐도 되게 이상한, 정말 정치적인 수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원 의원은 아마 연준의 독립성을 좀 중요시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파월 수사하면서 뭐 그런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 수사 멈추면 워시에 대한 청문 절차 그리고 인준 절차를 진행할게 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이분이 또 공화당 소속이고 하니까 2월 중순쯤에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예상을 했었는데 2월 말로 일단 밀리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언제 일정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니 파월 금리 파월 어차피 임기 얼마 안 남았고 금리 인하 그 사이에 할 상황은 사실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2% 중반대니까 그러면은 수사를 할 게 아니라 좀 적당히 마무리를 하고 이제 워시 지명도 했으니까 이렇게, 왜냐면 파월이 연준 의장 임기는 종료가 되는데 연준 이사로서 투표권은 계속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례는 연준 의장이 의장 임기가 종료가 되면 연준 이사직도 사임을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다고 하는데, 파월이 지금 이렇게 수사까지 받고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사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랑 또 각을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모양을 잘 만들어 줘야 될 텐데 일단 잘 안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워시 얘기를 듣기는 약간 시간이 걸리겠다. 근데 이것도 저는 청문회를 하더라도 달러 약세 재료가 될 수 있다고 아직까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대외 환경을 살펴봤고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첫째, 수출이 너무 잘 됩니다. 자, AI 때문에 미국에서 빅테크들이 막 채권 발행해서 돈 조달해가지고 캐펙스 투자라고 하죠. 자본 투자, 설비 투자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게 나중에 돈 다 회수할 수 있고 수익성이 나오는 거 맞냐 이러면서 빅테크들의 주가가 지금 약간 상승 탄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돈을 써서 뭘 살 건데 하면 메모리 반도체를 사야 되고, 또 뭐 전력망 구축 등에 의해서 뭐 우리나라가 그쪽도 굉장히 강점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그 돈은 결국 우리나라의 이 주요 산업들이 잘 되는데 사용이 될 거니까 수출이 잘 되겠죠. 그래서 자, 1월 수출 연합인포맥스 기사고요. 새해에도 변함없는 반도체의 힘. 1월 수출이 34%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뭐 그럴 줄 알았고, 근데 2월 1일부터 10일 관세청이 열흘 단위로 수출 수입 통계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2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44%, 1월은 34, 2월은 44%, 그리고 반도체는 137.6% 폭증, 이런 기사가 연합인포맥스에 나왔습니다.
물량도 늘고 단가도 높고, 그러니까 수출 금액 자체로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무역수지 흑자는 우리나라가 달러를 벌어들인 양이고, 이것을 보통은 수출 업체들이 달러를 팔아서 원화로 바꿨기 때문에, 옛날에 수출이 잘 되면 달러원 하락 재료였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는 서학개미들이 돈이 정말 많아지면서 이 경상수지 흑자보다도 대외 투자, 미국 주식 산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경상수지 흑자를 상회할 만큼의 대외 투자를 함에 따라서 달러원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이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엄청 늘어나게 생겼어요. 이러면은 수급상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계속 팔면서 환율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수출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예탁결제원에서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을 얼마나 사는지 지켜보는데, 1월에는 상당히 많았고, 근데 2월에 초반에는 엄청 많았는데, 지금 나스닥이 작년 9월 이후로 박스권에 갇혀있는, 미국 주식을 사도 크게 재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코스피 기준 5,500을 돌파하고 이렇게 좋다 보니까, 지금 나스닥에 대해서 특히 이제 빅테크들이 구글을 비롯해서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약간 너무 큰 거 아닌가, 이 규모는 너무 크다,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 주식의 서학개미들이 이번 주 후반 들어서는 약간 순매도로 나타나는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상황은 이게 수출 경상수지 흑자고, 대외 투자가 이렇게 많아서 달러원 환율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수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 1월, 2월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서학개미는 약간 지금 소강 상태로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여기에 달러가 더 들어올 일이 생겼습니다. 연합인포맥스 기사고요. 한국 주식 담자 코스피 독주에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 여기에 자금이 밀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티커명 EWY인 iShares MSCI 사우스코리아 ETF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하루에만 3억 달러 유입,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뭐 뭔가 펀드를 사든 주식을 사든 하면 과거 수익률을, 사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옛날에는 되게 멍청하게 거기에 속았죠. 한 달 수익률, 3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 이거 좋으면 계속 가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뭐 용가리 통뼈가 아니고, 요즘은 우리나라 개미들이 외국인을 압살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대단해요.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오른 거 뭐지? 이거 한국 ETF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사는 거죠. 반도체 업황 호조가 기업 이익을 견인하고, 주주 환원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외국인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AI 설비 투자, 캐펙스 비용 지출로 인해 수익성 저하 우려가 나오고 있는 반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그 캐펙스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다.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는데 서학개미가 줄고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 더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넘쳐나겠죠. 그러면 달러원 환율, 선물한 시장에서 달러를 팔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황은 AI 붐에 따라서 달러가 지금 들어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 1440원대 초반의 환율이 뉴욕 마감인데, 저는 달러원 환율 다음 주는 설 명절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그 후에 좀 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수급 상황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들이 그렇게까지 이제 열정이 막 넘쳐나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대외적인 환경이든 우리나라 상황이든 봤을 때 달러원 환율은 일봉상 중요한 지지선이 1430원대에 있는데, 여기까지 깨고 내려가면은 좀 더 쭉쭉 빠질 수도 있는, 그거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원 환율은 명절 이후에도 하향되고 그것이 안정화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자산군 간의 이 상관관계가 많이 깨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자산인 엔화와 동조화되고 있는 원화도 그렇고, 지금 저는 나스닥이 좀 빠지면서 이 안전자산 선호에 따라서 미국 채권을 사고, 그래서 미국 채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 국채금리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자체도 보통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코스피는 날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뭔가 우리의 상식이 깨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AI가 촉발한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은행 정기예금이나 요구불 예금들이 빠져서 증시로 이동하고 있다. 증시의
예탁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고 서학개미보다는 동학개미로 머니 무브가 일어난다면 달러원 환율 하락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댓글도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가 다니는 회사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투자는 여러분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시는 것이고 제 의견은 오직 참고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사의 주간 환율 전망은 아마도 다다음 주에, 그리고 중간에 환율에 큰일이 생기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